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어우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어우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어우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12월의 첫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12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벌써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는요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가요 해가 갈수록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행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기간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매출 비중도 2014년 약 10%였던 것이 2018년 약 24%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유명 주산지 이름을 딴 5만 원 이하의 과일 세트, 또 바로 요리가 가능한 가정 간편식 등을 설 선물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카드 할인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발빠르게 설 선물 세트를 겨냥한 출하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은 좀 올해 설 선물 우리 농산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각 정말 추위에 파들파들 떨고 있을 그녀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가 해가 떨어진 직후라서 더 추위가 심하게 네. 느껴질 시간대인데 이 가락동의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떨지 한번 연결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지금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네, 보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제가 채소 경매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꽤 춥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입김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 그냥 거기 뭐 춥습니까 말로만 전할 게 아니고 가락동에 한 번 좀 나오셔가지고 뜨끈한 좀 어묵탕도 좀 한 번 좀 가져와 주시고요. 핫팩도 좀 챙겨주시면 좋으련만 참 그 안은 따뜻하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가락동에서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꽤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는요. 보기만 해도 좀 뭔가 좀 푸근하신 경매사님과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고추리 경매가 양청석입니다. 경매사님 이렇게 뒤로 가요. 잠깐만요.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발판을. 경매사님, 윗공기는 더 추운가요? 예, 안 보여요. 네. 어때요? 예? 지금 가락동 분위기는 김장철이 해가지고 네. 뭐 김장 시즌 막바지 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김장 채소 위주로 소비가 원활하고 그러면 뭐 과채류 같은 경우 뭐 소비가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윗공기 어떠냐니까 그냥 지금 추워가지고 우리가 말이만 헛나옵니다. 좀 아래는요. 아래도 추운데 윗공기도 춥죠? 예, 위에는 더 춥습니다. 네. 예. 사실요. 요 시기 우리 가락동도 지금 춥지만은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 말하는데 지금 입김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경매하시는데 가장 또 힘든 그런 날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내일이 또 대설이에요. 예, 예. 큰 눈이 내린다는 눈 소식 있었나요? 지금 강원도 철원 지역에만 지금 눈 소식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기온만 낮아질 뿐이지 뭐 눈 소식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철원하면은 우리 경매사님이 이제 군 생활하셨던 지역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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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예, 이 시기에 입대했죠. 12월 10일권만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코털이 연다는 그런 이제 계절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요 날이 춥기 때문에 우리 채소 좀 반입량은 좀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예, 전체적으로 이번 추위 때문에 한 2일 전부터 반입량이 감소세입니다. 감소세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위주로만 꾸준하게 입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과채류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이 전일보다 뭐 크게 감소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양이 오히려 지금 평소보다 이렇게 지금 감소한 이유는요. 지금 갑자기 이제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이 날씨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예. 지금 과채류 같은 경우는 열매가 달리는 채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과도 민감한 관계가 있고 또 노지 채소류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하시는 농민들이 직접 노지에서 작업해야 되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일육률이 잘 안 오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따라 키 큰 경매사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또 코가 시렵네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분위기는요 날씨 영향으로요 오늘만큼은 반입량이 평소보다 더 감소한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락동의 지금 모습이고요. 자, 오늘 날이 추운 만큼요 우리 좀 화끈한 좀 후끈후끈한 소식 전해주자고요. 예. 잠시 후에 어떤 지금 우리 농산물 준비하셨죠? 지금 오이막고추하고 청양고추 두 품목 준비했습니다. 예. 네.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매운맛의 대명사 청양고추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경매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네. 네, 가락동의 분위기뿐 아니라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입대일까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풋고추와 딸기 그리고 애호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372톤, 과일 과채 686톤, 일반 채소 4,365톤 들어와 있습니다. 총 6,424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4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고구마입니다. 176.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91.5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15톤 정도 줄었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441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1,000원대인데요. 어제 2649원이었네요. 어제보다 평균가는 792원 더 올랐습니다. 네, 시금치도 보시죠. 144.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5.3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9.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시금치 포항초 5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441원, 최고가 1,600원, 최저가는 1,3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441원, 어제도 1,400원대긴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36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포항시 남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250원, 평균가는 1,35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근대도 보시죠. 10.13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1.77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한 1.6톤 정도 더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283원, 최고가는 9,100원, 최저가는 7,9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7,300원대였던 평균가가 오늘 8,200원까지 올랐네요. 906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1월 30일 6,576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뭐 어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하지만 다시 좀 더 크게 올라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8,283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아욱입니다. 13.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5.6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4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욱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893원, 최고가는 7,700원, 최저가는 6,200원에 낙찰됐네요. 오늘 평균가 6,893원입니다. 어제 평균가와 비교했을 때 162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를 보시죠. 11월 30일 6,740원입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이 가격 12월 접어들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일날 가격이 7,941원, 이 기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3일부터 오늘까지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보죠. 오늘 6,893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7,800원, 평균가는 6,0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풋고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입니다. 124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18.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3톤 정도 더 늘었네요. 풋고추 10kg 특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936원, 최고가 33,500원, 최저가는 29,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5,065원이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평균가 3936원입니다. 등락가 보시면 4,129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 봐야겠죠. 11월 30일 33,500원이었는데요. 12월 2일 때 4만 원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폭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다시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크게 떨어졌죠. 33,500원 오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풋고추 경남 진주시가 26,694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15,240원이고요. 경남 창녕군 24,1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34,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창녕군은 24,194원으로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양고추도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7,456원,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4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876원 하락한 평균가 47,456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12월 2일 47,000원이었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주면서 어제 53,000원까지 상승세 보였고요. 이 가격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청양고추 경남 진주시가 44,49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44,486원이고요. 전남 담양군 33,239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평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56,000원, 평균가는 44,4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롱그린 고추도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1,870원, 최고가 33,5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31,870원, 어제보다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670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2일 때 42,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뚝 떨어지면서 4일 때 3만 원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3,5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네요. 33,500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롱그린 고추 경남 창녕군이 25,507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16,927원이고요. 경남 진주시 25,609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창녕군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34,500원, 평균가는 진주시가 높습니다. 25,60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입니다. 저 옆에는 언제나 든든하신 화끈한 남자 고추 경매사님이신 네, 서울청과 고추리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 진짜 우리가 이게 정말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네. 좀 따뜻했다가 바로 이제 추운 계절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갑자기 추위를 맞이하니까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너무 추워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도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추워지니까 예.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차차차차 기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니까는 이제 우리 몸이 놀란 것 같아요. 예. 저희만 놀란 게 아니라 그 농산물도 지금 좀 많이 놀란 상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산지 상황 역시도요. 채소들이
아 이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추워?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자 오늘 지금 이제 고추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운맛 하면은 또 이 청양고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경매 분위기 좀 어떨까요? 좀 매운 거 좀 많이 찾는 시기 아닐까요 지금? 예.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 연시 뭐 행사도 있고 뭐 대형 유통업체 판매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경매 분위기는요 청양고추는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보다도 훨씬 분위기는 좋아진 거죠? 예, 예. 지난주보다 물량은 한 5톤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인데 뭐 소비는 뭐 원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다. 예, 예. 네. 사실 이렇게 좀 날이 추울 때 뭐 이게 버글버글 끓는 이런 좀 찌개에다가 예, 청양고추 좀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이게 좀 그럼 땀이 나요 몸에.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그냥 뭐 조미채소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일반 소비자들께서 그냥 이걸 일반 오이맛고추 드시듯이 뭐 식사하실 때 하나씩 찍어 먹는 예, 그런 정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고추 소비가 뭐 소폭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날이 추워서요 경매 분위기가 좀 꽁꽁 얼면 어쩌나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뭐 날은 춥지만 이 청양고추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서두에요. 오늘은 날이 추워서 좀 우리 농산물들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먼저 짚어주셨는데 청양고추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일 대비 반입량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거추류 전체 반입량이 전일 같은 경우 124톤에서 한 5톤 정도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제 과체류가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10월 태풍 영향으로 올해 좀 고추류 정식이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량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11월 중순에 나와야 될 물건인데 지금 이제 출하가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입량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청양고추만큼은요 오늘 전반적인 모든 채소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양까지 지금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양은 늘어났지만 또 시세는 좀 괜찮지 않을까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예, 오늘 경락가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금 10kg 상품 기준 47,0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현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김장 시즌이기 때문에 뭐 청양고추라든가 오이맛고추는 뭐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하는 폭 대비 뭐 단가는 경매 단가는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정적으로 예, 누가 경매를 똑부러지게 잘해서일까요? 예, 지금 뭐 도매법인에 있는 경매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입에서는 그냥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은 네 워낙 뭐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보시는 이 모습도 좀 후덕하니 듬직하지만 경매도 정말 잘하시는 경매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청양고추 흐름 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는 가락도로 반입되는 이제 주출하 지역 한번 좀 짚어볼게요. 어떤 지역들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그 청양고추의 주산지는 경상도 일원입니다. 경상도 진주시라든가 밀양시 그쪽에서 주출하되고 있고 그 역으로 가을작으로 뭐 충청도 일원의 뭐 충남 신풍 공주라든가 예, 뭐 장암 쪽 그쪽에서 그리고 또 전라도 일원의 뭐 전라도 광주시 그쪽에서 일부 출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점차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일 거고요. 예. 예. 네. 지금 가을작에서 이제 겨울작으로 동기작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라도 이론이나 충청도 이론 같은 경우는 그 가온을 하지 않는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위에는 작물이 생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 진주라든가 밀양시 그쪽으로 이제 주산지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죠. 네. 예. 지금 어때 좀 뭐 먼저 살짝 좀 짚어주셨는데 올해 이제 뭐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고추도 예,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좀 산지의 모습은 좀 어때요? 네. 예, 10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하우스 농가들 같은 경우는 피해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뭐 하우스가 뭐 날아간다든가나 하우스에 물이 찬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겨울 과체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출하 시점이 조금 늦춰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평소보다도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하 시점이 좀 뒤로 늦춰진 상황이네요. 예. 현재 지금 뭐 워낙 서두에 지금 청양고추는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도메인들의 구매력 역시도 지금 현재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쓸만한 A급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A급 상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A급 상품들은 뭐 서로 구매를 하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급 상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식자재 유통이 뭐 가락시장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급도 그렇게 쉽게 뭐 크게 쉽게 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자, 전반적으로 좀 요 시기에 좀 들어오는 청양고추 품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 고추 어디다 숨겨놓으셨나요? 네, 아이고 손이 크셔가지고 유난히 청양고추가 좀 크기가 작잖아요. 유난히 미니 고추 같은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요 시기의 품질은 좀 어때요? 지금 이 경남 밀양시 지역의 청양고추입니다. 경남 밀양 쪽에 이제 청양고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해품 같은 경우는 과피가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고 이제 꼭지가 신선하고 이제 이런 상품들이 뭐 가락시장의 시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근데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항상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세를 받는 예. 이 청양고추들이 항상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작은 고추가 맵다고 청양은 좀 작아야 되나요?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가공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것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전천적으로 선별입니다. 선별이 위 상품하고 아래 상품하고 박스에서 이제 균일한 상품들이 중도매인들이 한번 구매해가지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추는 선별입니다. 네. 선별을 해서 중도매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고추 역시도요. 이 딱 고추 하나가 그냥 청양고추가 아니고 이걸 이제 생산하시는 우리 농민들의 이름 석자가 이 고추에 딱 그러죠.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별하시면요. 그 신뢰가 두텁게 이제 중도민들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믿고 항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양고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겠죠, 경매사님? 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대형 유통업체 행사하고 또 이제 연말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좀 소비가 느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그냥 쭉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춥습니다. 추우니까 우리 몸에 좀 열 좀 내게 좀 한 입 먹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 좀 이따 오이맛고추 먹으려고 합니다. 예. 아, 이거 먹어요. 아나운서님 먼저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추워가지고 오늘만큼은 못 먹겠네요. 자, 잠시 후에 아삭한 식감으로 더 사랑받는 오이맛고추 소식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풋고추입니다. 먼저 풋고추가 어디에서 또 얼마나 생산되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고추는 풋고추보다는 건고추가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많고요. 그렇지만 풋고추의 재배 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4,878헥타에서 17만 5천 톤이나 생산되는데요. 이 양은 전체 신선한 채소 중에 2.3%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경향치는 유지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풋고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강원도, 전남, 그리고 충남 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풋고추 생산 농가들도 좀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맘때 재배하면 좀 더 좋은 품종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네. 요맘때 이제 저온기 때 풋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에서도 착과가 잘 되고 생육이 우수한 품종을 골라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뭐니 해도 과실의 길이가 10cm 이상으로 좀 길쭉하고 그리고 매운맛이 적으면서 고든 그런 과실을 선호하는데요. 풋고추는 또 종류도 많아서요. 녹광형 고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풋고추뿐만 아니라 앞서 지금 경매사님도 말씀하셨던 청양형 고추, 그리고 저희가 볶아 먹는 꽈리형 고추, 그리고 가공용으로서는 할라페뇨용 고추와 또 오이용 고추 같이 이렇게 5종류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풋고추 품종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중에서 각 종류별로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청양고추는 신초롱과 신흥이나 청양과 같은 품종이 대표적이고요. 일반 풋고추인 녹광형은 강천풋과 녹광이라는 품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꽈리형 풋고추로는 농우꽈리풋이나 피엠꽈리풋과 같은 품종이 대표적입니다. 또 할라페뇨용으로는 비타선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요즘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이용 품종으로는 길상 등이 있는데요. 사실 청양고추도 많이 재배하지만
최근에는 오이용 고추 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저희가 일반 풋고추나 청양고추를 많이 봐왔었는데 요즘에는 오이맛 고추가 정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오이맛 고추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요 고추 경매가 펼쳐지는 제가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양고추에 이어서요 아삭한 식감으로, 사실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오이맛 고추 너무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요. 아삭한 식감의 맛있는 오이맛 고추 우리 경매사님과 다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서울청과 오이맛고추 경매사 최영석입니다. 네. 뭐 이름을 또 두 번씩 얘기해요. 널리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 이름이 생명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농가분들도 출하하신 생산자 명이 브랜드거든요. 네. 저도 경매사의 브랜드가 되려면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오늘 한번 제대로 좀 알려줄까? 날도 추운데. 자, 최형석이니까 일단 최 빼고 형! 이행시 형! 형이요? 예. 형! 아,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형아 빨리 해요, 형! 형아. 형아. 네. 석! 석. 아휴, 생방만 아니면은. 자, 말 그대로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사실 이제 이 고추를 경매하시는 이제 많은 경매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또 이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만큼 또 이제 제 시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경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경매하시는 이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예. 지금 경매사의 역할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 예전에는 그냥 중도매인들 위주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뭐 중소형 마트, 체인화된 중소형 마트들하고 같이 이제 뭐 판매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시세 형성에 있어서 좀 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말 그대로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매뿐만이 아니라 정말 발로 뛰시는 분인데요. 일이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좀 수당도 더 들어오나요? 예, 이제 사장님이 보실 텐데. 예, 뭐 들어올 걸로 아니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도 중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애를 쓰시는 우리 경매사님들 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이맛고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일까요?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이에요 현재? 예, 반입량은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는 전일 10톤에서 한 11톤 정도로 좀 이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양이 증가했어요. 예, 오이맛고추도. 양이 좀 증가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영향으로 조금 이제 밀양시 지역에서 출하 시점이 좀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지금 좀 양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은요 날씨 영향으로 다른 채소들은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우리 뭐 고추들은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시세 가장 궁금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락가 얼마에 좀 거래되는 상황일까요? 예, 김장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는 약간 하락세지만은 뭐 29,000원대. 29,0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장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농가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단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네, 29,000원이 네, 10kg.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적인 시세다. 그러니까 뭐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 가격대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좀 무리 없는 시세다 하는 이제 그 선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생산하는 농가마다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정확하게 뭐 산출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3만 원은 겨울 물량으로 한 3만 원대는 형성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돼야 되지 않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예. 3만 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오이맛고추는요 평균적으로 한 3만 원대는 좀 넘어줘야만이 그래도 산지에서 아이고 오이맛고추 키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밥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시세예요. 사실 더 넣어줘야 돼요 그 시세가. 예, 이거 3만 원 선도 좀 약한 시세긴 한데요. 자 오늘 뭐 29,000원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산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렇게 요 시세에 대해서 어떤 뭐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정확히 한 일주일 전에만 해도 3만 원대 중반, 4만 원대까지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김장 시즌 영향으로 좀 단기간 내에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대적으로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대형 유통업체 행사들이라든가
뭐 외식 소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3만 원대로 꽁충 뛰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원대로요 껑충 뛰게 경매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들에서 가락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이마 고추 지금 현 시점 주산지는 경상도 일원입니다. 경상도 일원 상품들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뭐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일원 상품들이 한 30%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어때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출하지별 어떤 뭐 오이맛고추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경상도 이런 같은 경우는 동기작 주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햇 물건입니다. 지금 처음 출하가 시작되는 물건 상품들이다 보니까 과피가 부드럽고 뭐 꼭지가 전체적으로 뭐 신선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출하 마무리 시점인 뭐 전라도 이론이라든가 충청도 이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출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상품성이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품위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산지 작황 상태는 지금 어때요, 현재?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월 태풍 영향으로 뭐 한 11월 때까지는 그렇게 산지 작황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 시점 뭐 재배하는 농가들의 작황은 좀 좋은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많이 좀 좋아진 이제 예.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세만 좀 더 잘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받게 해주실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거추리 행사 때문에 뭐 관계자분들 네. 여러 명 만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항상 이제 제가격을 받는 이 오이맛 고추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기에 항상 좋은 시세를 받는 거예요? 예, 일단 고추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입니다. 자기가 이제 농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생산하신 농산물이 뭐 환경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 나오고 안 좋은 물건이 나오겠지만은 뭐 물건이 상품이 좋든 그렇지 않든 균일한 선별입니다. 그 박스에 10kg 박스에 위 아래가 균일하면은 뭐 중도배인들이 믿고 계속 구매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선별입니다. 균일한 선별 작업입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답게 늘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선별하지 말고 탁 집어서 선별 한번 이렇게 딱 외쳐주세요. 자, 예. 정확한 선별. 뭐 이렇게 정확한 선별? 참 군생활 철원에서 하셨는데 이 시기에 뭐 코털이 올 정도로 하셨는데 예, 경매는 참 그냥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짚어주신 대로 선별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이제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선별만 잘해준다면은 다음 주 경매 뭐 흐름도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오이맛고추도요? 예, 3만 원대로 꽁충 뛰시게끔 만들겠습니다. 네. 이러고 약속 안 지키시면 산지에서 연락 와요. 네, 바로 요즘은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옵니다. 네. 자, 다음 주 흐름요. 역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흐름으로 3만 대 이상으로 경락가 좀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요. 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청양고추도 좋고요. 또 아삭한 식감의 오이맛고추도 좋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제 비타민이 가득 담긴 채소를 좀 많이 먹고 또 감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오이맛고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언제나 든든한 제 옆에는 네, 서울청과 거추리 교육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이상 오이맛고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3만 원 이상의 경락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최근 소개해 주실 만한 풋고추 신품종이 좀 있을까요? 네, 신품종 말씀을 드리기 잠깐 앞서서요. 사실은 우리가 풋고추를 재배할 때는 종류도 다양하고 품종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재배 방식과 또 재배 지역 그리고 시장의 특성에 잘 이렇게 살피신 다음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고추의 끝까지 맵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는 미인 풋고추 품종이 요즘 이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고요. 또 보라색을 띠고 있는 다이어트 고추나 또 미인 보라와 같은 품종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매운맛을 줄이고 효능이나 시각적으로도 좀 개성 있는 품종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채소로 풋고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7.97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5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2,47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의 평균가, 오늘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4,47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의 마지막 날이 가장 낮았네요. 14,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이틀 만에 껑충 뛰면서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12월 2일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다가 어제 이후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4,49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13,155원, 전북 정읍시 16,087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정읍시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6,08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58.5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7.43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54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0,000원이 넘는 가격, 오늘은 10,000원 아래로 평균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6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화는 없지만 12월 3일 9,200원대였다가 이후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어제 10,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9,000원대로 돌아왔고요. 오늘 가격 9,548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7,839원이었고요. 대구 북구는 6,995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평균가 7,83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겠습니다. 오늘 555.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56.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93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1,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0,0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1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오늘 66.6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9.1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7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22원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영암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4,000원 기록했고요. 정읍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3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이어서 딸기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85.4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50.1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1kg 특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7,14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3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3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3만 원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가격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 가격대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4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대가 더 높다가 지금 보시면 12월에 접어들면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가격 3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000원을 기록했고요. 또 공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1,92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 특품 기준 평균가 24,36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6,000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24,000원대까지 평균가 올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8,3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24,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다가 11월 29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급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평균가 19,73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장이 품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3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9,000원대, 오늘은 30,000원을 넘어서는 평균가였습니다. 어제보다 1,44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역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12월 3일 23,000원대였다가 오늘 보시면 30,00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시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넘는 시세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4만 원대가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2월에 접어들면서 올해 가격이 지금 역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가격 3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24,71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은 26,984원.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함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6,9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기가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출하할 때까지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맘때 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맛있는 딸기를 병부터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국내 품종들에는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탄저병이나 시든병뿐만 아니라 잿빛 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이런 병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응애 피해도 많이 나고요. 또 해충 중에서는 진딧물 피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총채벌레나 또 잎벌레와 함께 외래해충으로 구분되는 작은 뿌리파리나 또 온실가리와 같은 이런 해충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수확하자 먹는 딸기이기 때문에 병해충은 반드시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만이 병해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방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잘 키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특히 동절기에 시설 재배라는 딸기의 경우에는요, 야간 온도가 재배 방식별로 최저 온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뿌리가 분포하는 근권 온도가 1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요맘때 딸기는 수확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육묘, 재배, 수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재배 작형에 따라서는 반휴면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보온 시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일단 이제 수확을 위해서 보온을 개시할 경우에는 지베렐린 처리라든지 멀칭을 해서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딸기는 수확 전에는 농약을 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병해충 예방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병든 개체나 잎이나 줄기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만이 상품에 오염도 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동물이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외부 깨끗하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외부 오염물이 딸기에 영향을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딸기 서량을 개발하고 딸기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딸기에 좀 주목할 만한 신품종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도 이제 서량 품종과 장입 품종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계 품종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 와서는 소위 이제 딸기 독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내 품종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서량 품종뿐만 아니라 메리퀸이나 죽향 같은 품종들이 국내 유통은 물론이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25g 이상 이렇게 무거운 그런 특과의 비중이 우수한 아리양 품종도 권장되고 있고요. 또 당도와 경도가 우수한 중가형 품종인 금실 품종이라든지 딸기에서 복숭아 향이 나는 그런 킹스베리아 같은 품종들도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딸기 독립을 넘어서 또 우리 품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네.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맛있는 우리 딸기 수출 현황이 지금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공항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딸기 한두 개는 다 가지고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딸기는 97% 정도가 신선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수출량이 약 2,425톤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4,000톤이 넘었고요. 2017년에는 5,109톤까지 계속해서 딸기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딸기의 수출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 90% 이상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딸기 수출 소식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요. 올해 처음으로 딸기를 정식해서 첫 출하 중인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인천 강화군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근교농업팀장 최연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강화군에서 도입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곳은 이제 강화군은 국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군인데요. 문제는 농업소득이 감소하면 더불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전체 경지 면적의 70% 이상이 수도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요. 최근 쌀 소비는 날로 줄어가고 있는데 쌀값도 크게 오르지 않고 농업인들은 쌀을 팔기도 어렵고 쌀값도 낮아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비교적 평당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지역에 도입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사업으로 딸기를 지역에 도입해서 지난 9월 정식을 마치고 최근 출하를 시작했잖아요. 좀 여러 작물 중에서 이 딸기를 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없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젊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도 월급처럼 수익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겨울철에 생산이 가능한 작목을 찾다 보니까 딸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서울보다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추운 편인데요. 그래서 겨울에 작목을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온에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딸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 강화군에 이 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해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딸기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나 난방시설 등을 지원해줬고요. 처음에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도 시켜드리고 현장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드렸습니다. 뭐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으로 농가의 마음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 딸기를 재배하게 된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딸기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가격도 고가여서 농가는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는 농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작황도 좋고 가격도 잘 받고 있다는 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앞으로 고품질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딸기처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농가소득 지금 이와 더불어서 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첨단 농업 육성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경영비 부담도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뭐 틈새 장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봄까지 딸기의 출하가 계속해서 좀 집중될 텐데요. 출하하기 전에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시죠. 네, 딸기는 작물 중에 유일하게 수확한 형태가 바로 먹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수확할 때부터 과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너무 익는 과수과는 빨리 제거해서 적숙기에 철저하게 수확을 해야 합니다. 또 병든 과실도 철저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확 용기에 너무 많이 담게 되면 밑에 있는 딸기가 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제 수확한 딸기 과실의 경우에는 빨리 선별장으로 올려서 온도를 낮춰줘야만이 상품 유지가 계속되고 또 수확 보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딸기가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을 마치고 나면요. 포장할 때까지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과일이 부드럽고 상처가 나기 쉬운 과일이다 보니까요. 이 상처 관리와 저장 온도 유지가 품질 관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애호박입니다. 호박 190.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어제는 186.1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4.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714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7,784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올랐네요. 93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이 23,000원대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1월 29일 그리고 12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올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격은 줄어들었고요. 오늘 18,714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16,087원입니다. 충남 부역은 14,325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26,500원, 평균가는 17,33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호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대부분인데요.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시설 재배에 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 애호박 농가에서 주의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온이겠죠. 겨울철 시설에서 재배하는 애호박은요. 사실은 저온에서 재배할 때는 재배 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흰가루병과 같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보온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외부에 있는 해충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애호박을 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선충이나 덩굴조김병은 연작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애호박을 이제 손으로 모든 것을 수확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사실 호박도 다양한 품종이 있잖아요. 호박 어떤 품종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개발된 품종도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호박도 종류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운 애호박이나 농우 애호박 등과 같은 것을 재배하고 품종도 다양한데요. 이제 수년 전부터는 주키니 호박 품종보다도 병에 강한 내병성에 강하면서 수확 기간이 길어진 그런 품종으로서 대표적으로는 가야금 주키니 호박과 파랑새 애호박이 있는데요.
이런 품종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개발되기도 해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병성이 강하다는 것은 농약을 적게 치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요. 또 수확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이 기대되는 품종들입니다. 네, 애호박 재배부터 다양한 품종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애호박의 유통에 관련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 유통 연결해서 애호박의 다양한 시장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협 안성물류센터에서 애호박을 담당하고 있는 송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애호박 반입량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요일 기준으로 12월 4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애호박이 275톤이 반입됐고요. 이번 주는 221톤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20% 정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약 50톤 가량 좀 적게 반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럼 가격은 어떤가요? 현재 애호박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동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통 같은 경우는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이제 김장철도 끝나고 애호박 주문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나 이제 급식으로 인해서 외부 물량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지만 유통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현재 출하되고 있는 애호박의 주 출하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세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산지는 전라남도 광양하고요. 경상남도 진주인데요. 전체적으로 품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세 흐름은 일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가 최고 시세는 아니지만 겨울철 맞이하면서 점차 시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시세가 높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애호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시장에서 선호하는 애호박은 육질이 무르지 않고 꼭지가 신선한 상품을 선호하는데요.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낱개로 포장되어 나오는 잉크베 애호박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입량과 시세 그리고 또 시장에서 선호하는 애호박의 특징까지 다양한 정보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이 출하 직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장인데요. 애호박 올바른 저장법 알려주시죠. 네, 애호박과 같은 청과형 호박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오전에 수확해서 바로 품온을 낮춘 다음에 가능하면 바로 선별해서 빨리 출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수확했을 때는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애호박의 저장 조건은 다른 작물보다 좀 높은데요. 7도에서 10도에서 저장을 하고 온도는 습도는 90에서 95%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1 내지 2주간 정도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저장 온도가 만약에 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애호박 표면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는 그런 피해가 나는 저온 장애를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낮 기온도 뭐 영상 5도를 넘기기가 힘든 그런 추운 날씨였는데 저온 장애에 좀 특히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출하할 때 선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요령을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농협 관계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호박은 수확을 할 때부터 품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애호박의 품질의 지표를 본다면요. 외형의 길이와 색깔의 균일도를 기본으로 대고 외피와 과육의 부드러움 정도 그리고 조직감과 강택뿐만 아니라 꼭지 형태가 주요 지표가 되는데요. 취급할 때 발생되는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서 생기는 부패 문제 그리고 외피에 발생하는 황변 현상이나 해충이 즉 벌레가 먹은 그런 흔적이나 이런 피해도 이 품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흔히 호박을 좀 못생긴 거에 비유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박만큼 좀 외형이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예쁜 호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하셔서 예쁘고 건강한 애호박 잘 선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호박까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오늘은 절기 중에서 소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내일이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라고 합니다. 자,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점 기온이 회복되면서 추위가 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연말 연시 모임 참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추우니까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늦은 저녁에 약속이 있으시다면 꼭 두터운 외투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죠. 우리 농산물 드시면서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또 나눠야겠네요. 오늘 좋은 정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이와 단감 그리고 농자재 분석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에 많은 추위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따뜻해진 날씨로 저희가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